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자, 과연 이게 뭐냐? 보시면 약간 청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디퓨저예요. 그래서 이 모듈을 장착하고 노트북을 사용하면 편안한 향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노트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뻘짓 정보 소위 뻘짓입니다. 자, 저는 미국 CES 2025에 왔습니다. 자, 다음은 기가바이트 왔습니다. 이거 대부분은 서버 내용이긴 한데 그 그래픽 카드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볼 거고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발견. 젠수랑 사인이 있어. 요즘은 그냥 보이는데 다 사인하고 다니더라고요. 얘가 대당 3, 4만 달러 정도 하는 H200입니다. 요게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AMD 인스팅트, 요것도 이제 AI 가속기예요. 그리고 역시 인텔을 빼먹을 수가 없죠. 인텔이 로고 제일 특이해. 참고로 얘네들 다 칩은 아래에 있고 다 이제 히트싱크예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렉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 앞에 보면 굉장히 강한 풍량의 팬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저기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겁나게 바람을 세게 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쿨링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메인보드도 한번 볼까요? 얘가 Z890이긴 한데 나온 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 AI 탑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AI 최적화된 보드 내렸는데 뭐 사실 특이한 건 없고 여기 이제 쉽게 온오프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다. 그리고 램 쿨러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그냥 위에 팬이 걸쳐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얘는 화이트보드인 에어로 D, PCB 기판까지도 흰색이라 가지고 완벽하게 깔맞춤이 되어 있고 이런 어떤 방열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에어로 감성에 맞게 잘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얼마 전에 나온 B850 칩셋입니다. 근데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사실 그 B650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주목할 건 바로 이 RX 9070 XT 그리고 RX 9070인데요. 얘는 다른 데서 공개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개발 보드인가 봐. 보시면 여기 원래 골드 핑거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도 빠져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그냥 갖다가 전시해 둔 것 같고, 이거 이제 여기서 살짝 보면 8핀 3개가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12V 하이파워가 아니라 8핀 3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9070 XT는 펜이 다르네요. 보면 약간 요쪽이 뭔가 덧대어져 있어. 요거 가지고 아마 호크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X 5000번대 가장 많은 기대와 우려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 얘네들은 라인업을 거의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우선 RTX 5090 마스터입니다. 디자인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전작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요쪽 디자인이 조금 더 화려해졌다는 느낌? 그 약간 그 불칸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다 12V 하이파워로 먹고요. 조금 더 하급인 게이밍 OC는 요렇게 크기가 뭐 살짝 차이 나긴 하는데 사실 게이밍 고수도 충분히 두껍긴 해요. 아니 이거 측면으로 보이는 거는 더 두꺼워 보이는데? 이게 디자인이 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그 라데온도 그렇고 이게 조금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걸 아이덴티티로 밀고 가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070 이글이거든요. 이글이면 기가바이트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급인데 얘도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아까 걔보다 조금 더 디테일이 떨어지긴 하는데 얘는 5070까지도 12V 하이파워 쓰고 있고 어쨌든 요거를 아마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려는 모양인가 봐요. 눈치채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름에 SFF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누가 여기 흠집 내놨어. 역시 SFF다는 어디에나 있구만. 그래서 이게 근데 딱히 크게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그냥 이슬롯인 제품인데 아마 그래서 그냥 이슬롯인 제품이면 그냥 SFF를 붙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같은 경우는 5080 에어로고요. 화이트 컨셉이고 얘도 전반적인 컨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상급인 수랭쿨러 재킷을 사용하는 제품이나 아예 이렇게 AIO로 수랭쿨러를 달고 나오는 애도 있고요. 제가 요거 4090 버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멋있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위가 튀어나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뭔가 이제 LED 같은 게 나오고 하겠죠. 자, 이번엔 MSI에 와봤어요. 일단 눈에 띄는 거 유니파이 X 메인보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급 보드로 갈수록 램 슬롯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램 슬롯이 보통 4개잖아요. 근데 그 4개보다 2개일 때가 램 오버클럭이 좀 더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급 보드들은 이제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램 슬롯이 2개라 보시면 되고 얘는 C타입이 4개나 들어가네. 좋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이 있으니 바로 Z890i 엣지입니다. 바로 이 미니 ITX 보드인데 SFF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드죠. 근데 요게 전원부 쪽에 이렇게 팬이 있네요. 요게 저는 사실 비선호하긴 하거든요. 액티브 쿨링으로 얘를 쿨링 시켜주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팬 소음이 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수명도 관련이 있고 작은 팬일수록 이제 고 RPM으로 돌게 되는데 그런 소음이 조금 더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 얘는 이런 확장 카드를 주기 때문에 이 확장 카드를 통해서 이 SATA 포트나 뭐 이런 C타입 같은 것들을 꽂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뭔가 PCI 슬롯을 차지하냐 하면 그건 아니고 PCI 슬롯은 여기 밑에 있고 그냥 이런 어떤 확장 슬롯을 위한 전용 카드를 따로
마련을 했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얘를 이렇게 뽑았다 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MSI 클로우. 와, 요게 2세대가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요게 보통 지금까지 UMPC들은 라이젠 CPU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MSI 클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나온 이 루나 레이크를 탑재해가지고 다시 한번 2세대로 도전을 하고요. 근데 전세대보다 화면이 조금 더 커진 것 같다? UMPC 전문가 분들 요거 구성 괜찮은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모든 컴포넌트 회사들이 미는 것이 바로 전면에서 케이블이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건데, 그 MSI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제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ASUS 같은 경우는 뭐 BTF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MSI가 진심인가봐. 보면 보드가 하나, 두 개, 3개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토마호크면 그래도 중상급 보드거든요. 그 박격포보다 위에 있는 애인데 요렇게 3종의 라인업을 출시를 했고요. 전면에 어떠한 파워가 꽂히는 선이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측면에 있냐?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메인보드 후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CPU 보조 전원, 뭐 24핀, 심지어 밑에 꽂는 패널석 같은 것까지도 다 후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BTF 샘플로 조립한 거 보여줬는데 요게 이제 약간 그 베스트 샘플이긴 하지만 되게 깔끔하죠. 심지어 이제 그래픽카드 PCI선도 여기를 가려버리고 라이저 카드로 뒤에서 뽑아가지고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CPU 보조 전원 없고요. 그리고 24핀이 안 보이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 뒤쪽은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이 전용 케이스로 만든 것 같은데 요거 팔면 꽤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빌드는 이런 모습. 근데 저기 위에 CPU 보조 전원이 조금 아쉽긴 하다. 저 약간 은색이 톡톡톡 튀어나왔으니까 약간 그렇게 가려진 느낌을 받지 못하네. 근데 24핀 메인 전원은 깔끔하게 감춰졌고요. 그리고 요 그래픽카드 요게 아쉽네요. 그 ASUS 같은 경우에는 BTF 전용 그래픽카드도 만들어서 아예 전용 슬롯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픽카드에. 물론 이제 BTF 전용 메인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아마 MSI도 요런 거 없애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본론은 여기죠. 바로 RTX 50 시리즈입니다. 우선 최상급이 슈프림 리퀴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열 수냉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두께 자체는 그렇게 뭐 두껍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2V 하이파워로 하나 봤고요.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슈프림인데 이번에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MSI가 보시면 요렇게 이제 전작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요게 얘가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얘는 그냥 디퓨저이고 LED 바는 밑에 있어가지고 매트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게 반면 상단에는 또 약간 아크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슈프림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전작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후면은 조금 심심하긴 해. 그래도 이 정도면 최상급 이름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두께 봐봐요. 슬롯이 거의 한 4슬롯 가까이 돼 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5070인데 뱅가드라는 라인업이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얘는 약간 요런 느낌, 전반적으로 약간 그 카본이 들어가고 검은색이고 약간 날렵하고 닌자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와 봐봐요. 저 약간 감탄했던 거 이런 식으로 면 발광처럼 이렇게 밑에 쑥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요거 라이저 카드를 해놓으면 되게 예쁘겠다. 아까 슈프림랑 비슷하게 이렇게 위에 따로 아크릴처럼 나오고요. 요거 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에 이제 밑에 면 발광 처리를 해놓은 것 같고, 두께는 요 정도. 아마 이제 얘가 한 중간 정도 급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플레이트는 이 정도. 자, 이번엔 게이밍 트리오입니다. 야, 제가 또 여기에 감탄한 게, 와, 이 봐봐. 이렇게 할 생각 어떻게 했지? 보통 이제 RGB를 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짙은 반투명 흑색에다가 덮어놔가지고 오히려 은은하게 보여져요. 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래서 측면을 보면 약간 아까처럼 뭐 반짝이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두께는 이 정도. 하지만 두께는 두껍다. 얘는 또 5090이니까. 백플레이트는 요렇게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벤투스. 벤투스가 MSI 그래픽카드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낮은 최하급이거든요. 그래도 5090이라 그런지 나름 신경을 좀 썼어요. 물론 그 RGB 같은 건 없긴 합니다. 기존 벤투스도 약간 요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울그락불그락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약간 메탈릭한 사이버틱한 느낌을 주려고 하고요. 근데 특이한 게 요게 그냥 3슬롯으로 그냥 아예 박혀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애들 그냥 2슬롯 해놓고 여기 비워놓잖아요. 얘는 3슬롯으로 그냥 그대로 나와서 아마 여기는 오히려 좀 더 튼튼하지 않을까 싶고, 백플레이트는 요 정도 느낌. 그냥 심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급 라인업들은 이렇게 그냥 뭉쳐놨어.
아 얘네도 울겠다 어떡해. 근데 얘들도 약간 볼만한 건 있어요. 일단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벤투스거든요. 벤투스인데 화이트 버전이 있다. 그래서 좀 저렴한 화이트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얘가 뭐 한국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한국에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뭐 깔끔한 그냥 이슬롯이고 마찬가지로 모두 12V 하이파워 전원 들어가고요. 백플레이트도 화이트로 돼 있네. 그리고 아까 봤던 3펜 벤투스 2펜 벤투스 디자인이 똑같죠. 이 벤투스 화이트 버전이 요거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라인을 또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닌자 같은 거 나왔잖아요. 얘는 인스파이어래.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얘는 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얘도 약간 견고한 사막 그런 느낌인데 단단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RGB도 없고 그냥 요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국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전반적으로 와리오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되게 견고하고 괜찮은데? 이게 약간 그건가 보다. 그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아트라고 생산성 느낌의 라인업이 있거든요. 영상 편집이 더 잘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름도 인스파이어인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거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내놨나 보다. 그리고 게이밍 트리오 화이트 버전. 오, 요거 꽤 이쁜데? 아까 그 봤던 요거 있죠? 요거 화이트 버전인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얘네들이 자기네들 그래픽 카드를 벌써 분리를 해가지고 히트싱크를 보여주더라고요.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일단 딱 봐도 좀 두꺼워 보이고 히트 파이프가 많기는 해. 그리고 이쪽을 봤을 때 베이퍼 챔버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무게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쿨링 성능은 꽤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쪽에 그 슈프림도 전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옆에 뱅가드 얘를 한번 갖고 와보면 이 뱅가드가 약간 가성비 라인업 같은 건가 봐. 그래서 효율충은 아니고 요정인 저한텐 뱅가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슈프림 수냉도 자기네들이 다 까놨어요. 이쪽은 이제 펌프고 이제 여기가 히트싱크인데 이쪽에 보면 이제 미세수로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요 미세수로가 얼마나 잘 파여 있냐에 따라서 성능이 또 달라집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구리 플레이트가 들어가고요. 자, 이번엔 에이수스에 왔습니다. 일단 부스에 들어오면 이 돌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뭐 새로운 소재를 하나 만들었대요. 여기 보시면 셀 알루미늄이라 돼 있죠. 얘가 세라믹의 탄력성이랑 알루미늄의 가벼움을 합쳤다고 하고요. 보면 약간 그냥 알루미늄 느낌이긴 한데 뭔가 다르긴 다르나 봐요. 하이테크 세라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는 세라믹인가 봐. 측면에서 보면 약간 우리가 노트북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재질이죠. 제가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이수스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14인치에 1.29kg로 이제 굉장히 얇은 노트북인데, 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쪽 뒤에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모듈 같은 게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자, 과연 이게 뭐냐? 보시면 약간 청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디퓨저예요. 그래서 이 모듈을 장착하고 노트북을 사용하면 편안한 향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노트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나름 콜라보 제품인데 그 안나수이라고 그 향수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이건 이미 중국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터프인데 뭐 메인보드가 있긴 하지만 딱히 별 건 없고, 요게 그나마 조금 볼만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메인보드인데 실버로 방열판이 돼 있어가지고 구성 괜찮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요게 그냥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플라스틱 데코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끼워두면 이제 안에 본체에 놨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그래픽 카드. 하지만 얘는 엔비디아는 아니고 이렇게 라데온 RX 9070 시리즈이고요. 엔비디아의 12V 하이파워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8핀 3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 에이수스가 라데온에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고요. 터프만 전시해둔 거 보면 ROG 라인업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 디테일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약간 나사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 되게 느낌 괜찮죠. 백플레이트는 이런 느낌, 그 터프 컨셉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젠 신규 칩셋인 B850도 내놨는데 재밌는 건 얘는 BTF예요. 그 제가 아까 MSI 얘기할 때 에이수스에는 BTF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에이수스 BTF는 이렇게 그래픽카드 슬롯 옆에 추가 슬롯을 배치를 해서 여기로 전원을 받아요. 한마디로 자, 요게 이제 그 BTF 적용된 제품인데 그래픽카드도 BTF예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추가 슬롯 같은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BTF가 구현된 그래픽 카드고, 그래서 원래라면 전면에 뭐 12V 하이파워나 뭐 8핀에 이런 거 케이블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안 나오고도 깔끔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여기 12V 하이파워랑 여기 앞에 요 추가 슬롯이랑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하려면 BTF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고, 이 BTF 그래픽 카드는 다른 메인보다 호환이 안 되겠죠. 왜냐면 요 슬롯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고도의 어떤 락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요 그래픽 카드를 사는 순간 무조건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RTX 50 그래픽 카드로 와보면 얘가 이번에 에이수스에서 새롭게 내놓은 아스트랄이라는 라인업인데 얘가 아마 그 최상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옆에 슬롯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 이게 거의 뭐 4슬롯, 4.5 슬롯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두께고, 마찬가지로 히트싱크도 굉장히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본 그래픽 카드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급화가 될수록 RGB 같은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RGB가 들어갈 만한 데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아마 여기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뒤에도 펜이 있어가지고 총 쿼드 펜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뒤쪽에 달린 거는 사실 그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 때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공개 역학을 위한 거였거든요. 이노 3D도 했었는데 그건 측면에 단 거였고, 자세히 보시면 얘는 리버스 펜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이에요. 반대쪽은 흡기죠. 그래서 그냥 이쪽 사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더 빠르게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펜을 설치했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이중 펜은 효과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펜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AIO 3열 수랭 라인업도 요 아스트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약간 펜 옆에 이렇게 은색으로 두르는 요 디자인, 이거 괜찮다. 되게 중후한데? 그리고 스트릭스, 아까 아스트랄이랑 완전히 다른 라인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 보시면 그 눈가리가 보이죠? 요쪽 요 전면이 전부 LED가 나올 거고요. 아마 요쪽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절반을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처리해놔가지고 뭐 상당히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절반은 아까 그 아스트랄에서 봤던 요 은색 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서 멋있는 느낌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요. 아스트랄에 비해서는 두께가 얇아 보이지만 요 정도면 양호하고요. 슬롯 자체는 3슬롯 정도. 그리고 에이수스가 좋은 게 HDMI 포트를 언젠가부턴가 상급 라인업 하나 더 넣어주더라. 이게 그 인증을 받아야 돼가지고 하나만 넣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백플레이트는 이런 느낌, 기존 ROG에서 봤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약간 휘어놓는 게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괜찮네요. 다음은 터프. 아까 라데온에서 이 시리즈를 보긴 했지만 엔비디아 거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냥 쿨러를 재탕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살짝 더 두껍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실제로 슬롯이 많습니다. 얘는 3슬롯짜리거든요. 아까는 2.5슬롯이었고 이런 나사 같은 디테일이 있는 건 동일하고요. 후면은 이런 느낌. 백플레이트는 똑같은데 전반적으로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터프까지만 봐도 굉장히 두껍네요. 반면 RTX 5070, 5070 Ti에 들어가는 프라임 라인업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2슬롯이고 확실히 약간 급이 낮은 만큼 RGB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약간 그 메인보드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흰색 선이 중간중간에 있고 검은색 있고, 그런 거랑 약간 컨셉을 좀 잘 맞춘 것 같고, 역시 얘는 2슬롯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50 시리즈 발표하면서 SFF 언급해서 그런지 다들 SFF 레디 이런 말을 적더라. 그리고 정확히는 2.5슬롯이네요. 그래도 요즘 그래픽카드답게 백플레이트는 있고요. ROG 폰도 볼까?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특별함이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보시면 거의 모든 앱이 그 안드로이드 AOSP예요. 그래서 설정창 들어가면 뭐 이런 느낌, 에이수스만의 어떤 디자인이나 특별함이나 그런 게 조금 사라졌다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렇게 뒤에 LED가 나오는 점은 되게 재밌네요.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전화가 오면 전화 아이콘이 뜬다던가,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 아이콘이 뜨거나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도 쓸 수 있겠죠.